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 마지막 날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병오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야의 종 타종식이 열리는 충장로로 가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천홍희 기자,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충장로 거리에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들뜬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거리로 나선 시민들로 곳곳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이른 시간부터 이곳에 나와 앞으로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시간쯤 뒤인 밤 11시 40분부터는 5.18 민주광장에서 제야의 종 타종식이 열립니다. 올 한 해를 빛낸 시민 대표들이 타종에 나서는데요. 지난 여름 폭우로 침수된 도로에서 70대 어르신을 구조해 의로운 시민상을 수상한 최승희 씨와 10년 만에 광주 지역에서 수능 만점을 받은 최장호 학생 등 각계각층의 시민 14명이 참석합니다. 계엄과 윤석열 탄핵, 각종 화재와 붕괴 사고 등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던 광주 시민들을 위로하는 파페라 공연도 마련됐습니다. 또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질주와 도약의 의미를 담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일빌딩 외벽에 펼치며 새해맞이 행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시민 3,000명이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고 경찰, 소방과 함께 안전관리에도 나섰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하철 운행은 새벽 1시까지 연장됩니다. 새해 첫날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에서 영하 3도 사이로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 구름이 많겠지만 새해 첫 해는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6년 첫 해가 뜨는 시간은 광주 오전 7시 41분, 여수 7시 36분, 해남 7시 41분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충장로에서 MBC 뉴스 천홍입니다. 올해 광주와 전남 시도민은 불의에 맞서 정권을 교체하는 데 앞장섰고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새 정부와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또 대형 화재와 붕괴 사고 같은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는데요. MBC 뉴스에 기록된 2025년 한 해를 박소인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릴 수 있을까? 2025년은 소설가 한강의 이 화두로 시작했습니다. 날벼락 같은 내란에 맞서 광주의 5월이 광주를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리고 과거가 현재를 다시 세웠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광주와 전남의 인공지능과 에너지 산업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의 성장 동력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기업인 암과 협력하여 광주 암스쿨을 설립하고 광주를 반도체 인력 양성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무한 이전 합의는 광주와 전남의 20년 묵은 수건을 단숨에 희망으로 바꿔놨습니다. 오늘 6자 협의체 논의 결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하여 드디어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무안은 국토 서남권의 관문으로 광주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도약하는 천금 같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시커먼 연기와 시뻘건 불길은 장장 나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내려졌던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는 2,300여 노동자들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한편 공장 신설과 재투자를 서두르게 한 계기가 되긴 했지만 도심 속 대형 공장의 안일한 안전관리에 이어지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철제 구조물 옥상층이 바깥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더니 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한 해가 끝나갈 무렵 거짓말처럼 또 공사 현장이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아파트가 아닌 공공시설물, 그것도 광주를 대표한다는 도서관이었습니다. 또 광주냐는 비난과 자조는 과연 우리 사회의 안전은 존재하는지, 원칙과 제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쓴소리였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누리호가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선 4번째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민간 기업이 모든 과정을 주도한
이번 4차 발사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은 뉴스페이스 시대를 향한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할 때는 신공항 사업에 속도를 내는 대구 경북을 부러워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타결된 것과 다르게 대구 군공항 이전은 재원 조달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인데요. 대구 군공항 역시 광주처럼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눈여겨볼 대목도 있습니다. 대구 문화방송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의 한 축인 민간공항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비 2조 7천억 원을 들여 기존 대구국제공항에 7개 규모로 건설한 내용을 담은 기본 계획을 고시한 겁니다. 문제는 군공항입니다. 내년에 토지 보상 등에 착수하기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2,795억 원 등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기부대 양여 원칙 아래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제시됐다는 점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이 재정 지원에 부대 의견으로 참여를 하게 됐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국방부, 대구시 조만간에 협의를 해서 사업 기간 그리고 이자 그리고 거치 상환 방식 이렇게 해서 좀 재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성과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탓에 민간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부대 양여 방식의 현실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된 국가재정 사업 전환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기재부 반대 기류에다 관련 특별법에 대한 정부 부처 동의를 얻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추진한 자체 공영 개발 방식이 실패하면서 대구시는 1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공항 재정과 신설 확대, 수조 원에 이르는 군공항 이전 예산이 필요한 광주시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정부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그런 재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광주도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이거를 어떤 방향을 정리해 줘야 된다라는 거를 광주랑 대구랑 다 같이 요구하자. 군공항 재원 확보가 안 되면 민간공항 건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워 개항 연기는 물론 최악의 경우 반쪽짜리 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대구 취수원 문제처럼 극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경찰이 4명의 희생자를 낸 광주 공공도서관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가운데 용접 불량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수사당국은 공사 관계자들을 잇따라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4명의 근로자가 숨진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부실 시공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감식 등을 통해 붕괴된 철제 구조물 접합부에서 용접 불량을 비롯해 다수의 문제를 발견한 경찰은 감리와 설계, 시공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용접 불량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문가들도 용접 불량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용접부 자체가 이제 불량하게 되면 100% 성능을 발휘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붕괴를 촉발시키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됐던 것이 이제 사고의 단초 시발점이었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특허 공법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특허 공법에 따라 동발이인 지지대 없이도 시공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시방소에는 지지대를 일부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개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공사 발주처인 강기정 광주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발주처인 광주시와 그리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감리 이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한편 경찰은 시공사 대표 등 공사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원하청 임직원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검찰이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 교육청 신임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 최종 임용 후보자 2인에 포함시키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 개시 적법성에 법률상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수사 내용은 사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주형 일자리 주거 문제 물꼬가 트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LH와 함께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를 광주 글로벌모터스 노동자들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거 상생 모델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LH가 매입한 아파트는 시세의 90% 수준인 든든 전세주택 형태로 공급되며 입주한 노동자들은 최대 8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광주형 일자리가 고용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이동 등으로 지역 곳곳에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요. 전남의 한 지자체가 빈집 철거와 리모델링은 물론 귀촌 희망자와 매매까지 연결하는 빈집 은행이란 사업을 통해 새로운 실험에 나섰습니다. 박종우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농어촌 마을, 수년째 버려진 빈집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대문은 사라졌고 마당엔 잡초만 무성합니다. 사람이 살았다면 이미 정비됐을 슬레이트 지붕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어촌 빈집이 빠르게 늘면서 마을의 흉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집 그대로 방치가 되다 보니까 이 여름이면 풀이 나서 뭐 동네 흉물이 되고 빈든 곳이 있으면 쓰레기 버려버리고 마을 입장에서는 엄청난 흉물이고 불편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남군이 시작한 빈집은행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부터 중개 전문가 연결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시작 한 달 만에 첫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최근에는 방치된 빈집을 철거한 뒤 새로 짓는 지원 사업도 첫 입주를 마치면서 빈집 정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농촌 빈집 활성화를 통해서 빈집이 좀 더 이렇게 거래가 활성화되고 외부에서 해남군으로 전입하거나 기왕 기촌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더 있었으면. 지난 2024년 기준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전국의 빈집은 13만 4천여 채. 이 가운데 전라남도가 2만여 채로 가장 많았고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버려진 빈집을 지자체가 직접 정비하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많아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빈집 문제 해법을 놓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해남군의 새로운 시도가 또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올 한 해는 경제적으로 힘든 해였지만 특히 전남 동부권의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은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총 물동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4% 정도 줄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025년 여수 광양항의 총 물동량은 2억 6,400여만 톤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4%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감소 원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해상 환적 화물의 물량 감소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지역 산업의 기반인 석유화학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 심화, 철강 경기의 침체가 직격탄이 됐습니다. 철강석, 제철 산업에서 가장 수입량이 많은 석탄이라든지 철강석 등의 수입 물량 감소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컨테이너 물동량만큼은 소폭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201만 TEU로 6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올해 2025년에도 204만 TEU로 2%가량의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계 일조 항로를 포함해 5개 신규 항로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수출입 물동량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포트 세일즈를 통한 부정기선 80척을 추가 유치함으로써 12만 TU의 신규 물동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선박 스케줄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 이 부분에 적극 대응하여서 약 80척가량의 부정기선을 유치한 결과로 전년 대비 다행히도 약 2%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새해 총 물동량과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치를 각각 2%와 1.5% 상향 설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풍, 율촌산단 등 배후부지 조성으로 화물 인프라 확대를 통한 화물 창출형 항만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스마트 항만 조성을 통한 하역 생산성 향상과 항로 준설 등 수역시설 정비를 통한 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대내외적인 악재들이 상존해 있는 상황 속에서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성공적으로 반전의 돌파구를 찾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화순군 화순읍 세빛교회에서 3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연간 광주 전남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광주와 전남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보다 각각 1.9%와 2.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연간 물가지수 상승률은 2024년 2.5%보다 0.6%포인트 낮았지만 2020년부터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귤과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과 개인 서비스 요금이 상승을 주도한 반면 통신비는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 일생활균형지수 평가에서 전남이 총점 73.1점을 받아 전국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4년 일생활균형지수 평가 결과 전국 17개 시도 평균은 65.7점이며 전남은 이보다 7.4점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전년도보다 9.3점 상승했습니다. 영역별로는 제도와 지자체 관심도의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이는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 컨설팅 등 전라남도 차원의 정책 추진 성과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2026년도 남도 학숙 신규 입사생 725명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16일까지이며 서울 동작구에 있는 제1남도학숙에서 423명, 은평구 제2남도학숙은 302명을 선발합니다.